1919년 3월 10일 철원읍에선 독립만세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엔 이소희 선생이 있었습니다. 10일 저녁엔 친일파 박의병의 집에서 이튿날 서문거리 행진에서도 이소희 선생은 선두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었습니다. 라디오 동서남북 2부 시작합니다. 혹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아십니까? 엊그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전세 공급이 더 위축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신고 대상과 방법에 대해선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이태광 교수께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월세 신고제 처음 들어보시는 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가 뭔지부터 이 개념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3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네.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증액 5% 초과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6월 1일부터 임차하는 주택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라는 것으로서 세 개의 법 중에서 마지막 하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원래 그 보증금에서 5% 이상 못 올리는, 네, 그건 네.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전월세라면 이거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군 지역은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강릉시는 대상이 되고요. 양양군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은 이제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6월 1일부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때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금이 이제 변동이 없을 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6천만 원 이하하고 월 30만 원 이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6천만 원 이하라는 거는 전세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30만 원 이하라는 거는 매월 그 네. 월세 3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렇죠. 네. 예, 제외 대상입니다. 예. 그럼 신고 내용과 신고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계약하고 나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나요? 네, 신고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임대인, 임차인 둘 다 가능합니다. 옛날처럼 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네. 신고 기간은 30일 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신고하는 것은 전에는 전입하고 확정을 또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신고만 하면 확정은 따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전월세 계약을 그동안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신고를 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알려주시죠. 예, 생각이 나름인데요. 현 세입자들의 실태 파악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데이터의 베이스를 확보한다는 견해도 있고요. 예. 또 임대인의 수익이 나오는 것은 확인해서 투명하게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되지 않나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정부에서 펼치는 정책에 큰 도움이 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수 확보가 되고 또 전월세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국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정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임대인한테서 세수를 확보하는 거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은 임차인한테는 좀 유리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임차인한테 그렇게 굳이 유리하다고 보지는 않는 방면이 있는 게요. 네네. 사실 임대인들의 수익이 100% 투명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아무래도 임대인한테 좀 불리해지고 있어서 임대인
좀 세금을 내는 경향이 생기다 보면 그렇죠. 네. 그 세금을 또 세입자한테 전가를 시켜요. 아, 또, 네. 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주거비가 좀 상승하게 될 것인데 예. 또 임차금이 올라가게 되면 뭐 수익성 이런 걸 따졌을 때 매매 가격이 또 역시 이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또 있다는 말씀이신 예, 거네요. 염려가 되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걸 굳이 또 이렇게 밝혀야 돼? 라고 해서 네. 가뜩이나 이 지역에 전세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더 위축될 거다라는 우려도 있던데 예, 이와 더불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좀 부작용으로 거론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세금만큼 전가해가지고 월세를 받거나 보증금을 받는다는 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좀 네, 이런 부분이 있네요. 예, 뭐 세금이란 거는 집주인들은 손해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예. 그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임차금이 올라가면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또 매매가도 올라가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네, 임대인의 요구로 그 뭐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오르진 않겠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정부에서도 그런 걸 조사할 겁니다. 네. 할 건데 근데 뭐 신고하라니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 신고가 안 되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는 이제 벌금 100만 원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도 안 하면 추가 금액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꼭 신고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전입 시에 우리 또 확정까지 하잖아요. 예. 근데 요번에는 신고만 하면 확정까지 되는 거라서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저 강릉이나 영동 지역의 경우 얼마 전까지 전세 물량이 없어서 대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요즘 임대차 시장 상황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대란이 좀 진정이 됐는지. 그렇지 않고요. 그 전세 물량이 작년 그 710 대책 위에 거의 전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도 전세 물량이 부족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전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통 4년인데 현재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3년이랑 그 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전세가 부족할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축이나 구축이나 전부 다 전세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계속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세가 힘드니까 차라리 집을 사자. 그래서 이렇게 또 구매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또 가격이 올라간다. 예, 예. 지금 네. 강릉이나인데 전세율이 거의 95%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전세가 없다 보니까. 예. 몇 가지만 더 여쭤보죠. 최근 네. 강원 동해안 지역은 해변 쪽 그리고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천정부지에 치솟고 있는데 예, 예.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부동산 광풍도 좀 멈출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돌아간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도 많은 유동자금이 부동산 가격을 현재 떠받치고 있어요. 근데 경기가 좋아진다면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내년에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선까지도 가격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6월 1일 대처로 인해서 수도권 규제가 더 강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그 규제적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비규제 지역으로 지금 투자가들이 몰려온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강릉의 경우에 교동 7공원, 2공원 여기 대규모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의 신규 분양가 지금 다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직 예상 가격만 나와 있습니까? 예상 가격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예상 가격이 그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요번 2공원, 7공원 분양 가격은요, 지난번 내곡동의 모 아파트가 네. 1,1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물론 원재료 가격이 지금 50%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기도 하지만, 네. 그것도 또 입지 면에서 우리 강릉에서는 좀 그 지역이 A급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프레임 자체가 더 많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셔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지금 매매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은 편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강릉에 지금 그 우리가 올림픽 때 새로 도시 형성된 건 유천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쪽에 지금 형성 가격이 뭐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세워진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당을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네. 1,550만 원에서 1,600만 원 형성하고 있어요. 3.3제곱미터당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뭐 1,300만 원이라고 해도 그 4년 전에 3년 전에 지은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지금 분양이 되고 있어서 예. 그리고 또 입지면도 좀 A급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청약률이 이번에 좀 붙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그 좀 높게 분양이 되고 프레이 붙게 되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일종적 갭매구라는 게 있는데 예. 구축 아파트들도 그 따라 덩달아서 상승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날 것으로 보이셔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이고, 네. 언제쯤이면 안 오를지 참.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이태광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